안녕하십니까. 동기부여 수학 전문가 엠스토리 수학학원 원장 정혜원입니다. 지금 현재 2월과 3월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학습 전략이나 여러 가지 준비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개학 연기가 된 이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접하시는 모든 기사들은 고등학교 평가 기준에 맞춰서 고등학생 입장에서 작성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접근하는 기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일단 지금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새 학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그 포인트를 저라도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길지는 않을 거고요. 단 어머니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포인트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제 이런 PPT를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학 연기로 여름방학이 없어진다. 또는 개학 연기로 중간고사가 수행평가로 대처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초등, 중등 입장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있는데 진짜 의미가 없을까요? 진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뒤쪽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초중생한테 학교 시험이 갖는 의미는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받고 계신 모든 사교육이 학교 시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그 전에 조국 사태가 있었고요. 조국 사태가 있은 이후로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냐? 대학교 평가 기준, 입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에 연결돼서 나왔던 것이 11월 28일 날 작년이죠. 대입 공정성 개선안이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 대입 공정성 개선안이라는 것은 바로 1년 만에 어떤 제도를 뒤집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혼란이 굉장히 컸었고요. 여기서 아이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 이 내용들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현재 이 입시를 경험해야 되는 아이들, 즉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고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니들에게 인지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 건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실제 아이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학교도 나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학원도 휴원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어머니들도 아이들하고 꽤 오랫동안 같이 있으시면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제대로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 아닌지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어머니들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을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보여줬던 이런 학습 습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내려줘야 의미가 있는지도 어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전에 발표됐던 11월 28일 공정성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PPT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실은 온라인 이 상에서 어머니들에게 설명회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굉장히 많은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셔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또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어머니들 입장에서
실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특인데요. 그동안 저희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많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성평가라든지 정량평가라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시험 형태로 줄을 세워서 평가하는 정량평가 형태들은 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종이라고 불렸던 정성평가, 즉 저희가 깜깜이 전형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좀 입지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여기에서 남아있는 것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각 교과목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고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시는 게 그럼 시험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험 잘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올라갔을 때 보는 시험으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정말 100%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중학교 올라갔을 때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 선생님들에게 좋은 관찰평가를 받는 그 연습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실제 고등학교 실전에서 그것을 써먹을 수 있게끔 아이들의 역량 강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지필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의 관찰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를 단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각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어머니들께서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은, 자, 고등학교도 이제 대학교처럼 학점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을 신청해서 이수 여부를 판단하고 이런 판단해주는 이런 학점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도입되면 절대평가라는 게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수능도 논술과 서술형 형태를 더 강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것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필평가의 형태들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상에서 A등급을 맞을 수 있는 어떠한 기준치 역할만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의 학습들은 논술, 서술, 면접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아이들이 그런 학습 습관을 만드는데 충분한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고등학생들은 이것을 적용받는 시점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현 입시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봐서 성적으로 줄 세우는 기준은 자격 기준, 즉 특정한 어떤 부류를 나누는 A등급을 나누는 그런 자격 기준이 될 것이고요. 이 A등급을 받은 아이들을 이제 그 A등급의 비율들이 높기 때문에 이 A등급을 받은 아이들을 또 다르게 줄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그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의 관찰평가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즉 특정 본인의 주력 교과에 대한 면접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발표된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세부 능력 특기사항과 면접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것 안에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교과심화입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중학교 때 본인이 잘하는 주력 과목들에 대해서는, 또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 관련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고등 과정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행과 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입시에서 가장 유리하고요. 또 그렇게 선행과 심화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말하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략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우자면 현재 특목고 아이들이 하고 있는 수행평가 정도, 수행평가를 조사하셔서 그 정도 수준의 이상 또는 비슷한 수준까지 아이들이 본인 주력 과목에 대해서 서술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준비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또는 이런 포인트들을 관리를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핵심 역량을 키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이쪽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지 학교 갔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말라고, 또는 중학교 시험에서 실제 아이들처럼 시험을 못 볼까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교육을 받고 계신다면 사실 입시에서는 굉장히 먼 그 교육입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성취감만 올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실제로 정확한 전략으로 움직이신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가는데요.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의 어떤 성적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작년 여기 목동에서 중학교 분석을 제가 계속 어머니들께 설명회를 통해서 해드렸었고요. 실은 2017년도, 18년도에서도 대치동에서부터도 저는 중학교 분석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중학교 분석을 했을까요? 실제 중학교 때 아이들이 하는 모든 사교육과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나 수시의 연습들이 대학교 입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사실 중학교 때 대학교에서의 어떤 등급이나 대학교에 어떤 갈 수 있는 과들이 실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을 실은 포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의미 없는 것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제가 실은 중학교 분석을 시작하게 됐고요. 실제 그동안 제가 중학교 분석을 쭉 해오면서 느꼈던 기준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학교들이 성적, 어머니들이 이제 성적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성적을 내는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분석했던 2017년도, 18년도보다도 더욱 확연히 요즘에 바뀌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처음 17년도, 18년도에 A의 비율, 즉 중학교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A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A 비율이 그 초기에는 처음에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대치동이나 목동 교육특구들을 보통 분석해보면 보통 15%에서 25% 사이가 A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냐면 실제 A를 맞는 비율이 거의 50%대까지 현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프로대까지요? 50%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요. 예전에는 어머니들 생각에는 A 비율이 한 10%만 줘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10%는 아니고요. 원래는 15%에서 25% 줬던 것이 지금 현재에는 50%까지 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대부분 아이들이, 웬만한 중학교 아이들은 전체 중에 반 정도는 바로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A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A를 맞을 수 있는 아이들이 50% 정도가 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중학교 때 A 맞는 건 아이들에게 경쟁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 때 A를 맞았다고 해서, 아니면 A를 맞아서 마음을 어머니들이 푹 넣고 얘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잘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오산이라는 거죠. 물론 요즘 어머니들은 현명하셔서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100%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A를 맞으면 못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학교 때 A를 계속적으로 맞았다고 해도 고등학교 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특정 대학교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A가 고등학교 때 성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처럼 학습하는 기준이 A 맞는 기준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 입장에서 성적에 대해서 정확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적 관리는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분석은 지금 시점에서 꼭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A를 맞기까지 지필평가가 100% 차지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평가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는 실제 A를 까다롭게 주는 교과목이 있는지, 또는 A를 좀 더 수월하게 주는 교과목이 있는지, 이 편차들도 굉장히 큽니다. 같은 학교라도. 그래서 이 편차들을 어머니들이 학교 분석을 통해서 지금 시기에 또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 자료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이 학교는 수학과학에 A를 주는 비율이 실제 지금 현재도요 10%대 학교들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년마다 이 A를 주는 비율이 다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치 정도는 어머니들께서 학교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A가 현재 10%대에서 25%대 사이면 굉장히 현재는 낮은 것입니다. 그럼 그런 시험들은 어머니들께서 특별히 주의를 좀 하시고 다음 학기 지금 어머니들이 이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50% 정도 때까지 육박하는 것들은 그런 과목들은 A를 좀 잘 주는 과목이라는 것들을 어머니들이 확인해 주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분석할 때 늘 따라오는 학교가 하나 있었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학교들, 바로 그 학교가 국제중입니다. 네, 그 국제중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거의 최신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국제중은 실제로 A를 어디까지 주고 있을까요? 지금 한번 보시면요. A 맞는 비율이 지금 현재 최근 건데요.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나눠지겠죠. 어떤 친구는 A 맞는 비율이 10에서 25%대에 있는 교과목에 있거나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A 맞는 비율이 25%에서 30%대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거의 80%까지 A를 주는 학교에도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든 중학교나 모든 교과목이 굉장히 균일하게 같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추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들한테 A를 점점 많이 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실제 학교에서의 평가 기준만 가지고는 어머님들께서 마음을 푹 놓으실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대신 그런 중학교에서는 A를 맞는 거 말고도, 물론 A는 물론 맞아야겠지만 그거 말고도 어떤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도 어머니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행평가도 한번 볼 건데요.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학교마다 원래 편차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학교는 10% 정도를 반영한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30%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서 실은 원래는 10%에서 30%대 사이에서 움직였던 게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었는데요. 근데 이 수행평가조차도 지금은 이 편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정 학교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60%까지 수행평가를 반영하고 있고요. 자, 이 학교가 어디냐면 실은 전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외대부고입니다. 자, 60%까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학교는 수행평가를 10%대밖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편차가 클까요? 실제 왜 편차가 크냐면요. 수행평가를 의미 있게 하는 학교들은 수행평가의 비율을 늘리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행평가를 의미 있게 하는 학교는 뭐냐? 바로 학교가 대학 입시에서 수시 전형으로 아이들을 많이 보내는 학교들은 수행평가 반영을 굉장히 꼼꼼하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실제 수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은 수행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평가를 통해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제대로 써주시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입시 결과가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누적 데이터가 그렇지 않았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냐면 바로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내신이나 수능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가 수행평가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그냥 그 학교의 방침을 그냥 따라가면 될까요? 다시 말하면 수능이나 내신만 그냥 오로지 준비하면 될까요? 그렇게 가는 것은 사실 입시제도에서 수시를 버리겠다라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꼼꼼하게 관리를 안 해준다고 하면 반드시 사교육에서나 또는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이 인지를 해서 본인이 가려는 그 대학에 또는 과에 주력 과목들에 대해서 본인의 세특 능력이나 면접 능력, 교과 심화 능력 이런 것들을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략도 또한 세워야 합니다. 그런 전략들 없이 학교가 그냥 관리를 안 해주니 나는 그냥 내신이나 수능으로만 대학을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고방식입니다. 대학 가는 방법은 평가 기준을 다양화했을 때 가장 쉽고요. 한 가지 평가 기준에 올인했을 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능 등급이나 내신 등급이 좋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연결할 수 있는 나의 주력 과목이 있고 나의 특장점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장점이라는 것은 학업적 우수성을 말합니다. 대학이 고등학생한테 또는 중학생한테 어떤 것들을 기대하겠습니까? 대학이 학생한테 기대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 고등학교 교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교육을 했을 때 남들보다 다른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꼭 어머니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고요. 평가하는 요소들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떠한 학교는 정말 형식적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정 학교는 굉장히 꼼꼼한 기준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꼼꼼한 기준들은 당연히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원하는 기준들로 맞추려고 이렇게 꼼꼼하게 평가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행평가의 어떤 편차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받고 준비를 하고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본인의 주력 과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심화 수준까지 중학교 때 완성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통해서 서술하고 면접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아셔야 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필평가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필평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신 기준은 고등학교 지필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지필평가는 내신과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필평가 안에서 그 고등학교 지필평가 안에서도요. 바로 모든 교과목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정 교과목은요.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고 또 다른 특정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평가라는 교과목이 비중을 많이 둬야 하고요. 절대평가라는 교과목은 단지 A를 맞을 수 있는 그 영역 이상으로 역량 강화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학습관리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평가 안에서도 실제 대학에서 가산점을 주는 교과목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을 선택할 때 지금 초중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교과목을 모두 선택해야 하는데 이 교과목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 기준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 기준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선택하죠?
본인이 공부하기 쉬운 거, 편한 과목 또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만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기준들, 모호한 기준들에 대해서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은 모두 혼란스러울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아이들이 가서 그냥 직접 경험해봐 또는 겪어야 될 것이라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등급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본인이 이것을 주력 과목으로 갖고 갔을 때 과연 내 진로에 대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한번 이 증거 자료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 건데 이건 작년 12월 28일 공정성 자료에서 가지고 온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상대평가, 소위 말하는 석차 등급이 공개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상대평가 100%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평가는 0.1 차이도 다 줄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석차 등급이 자세하게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리고 학교 성적표에서 석차 등급이 공개되지 않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석차 등급이 공개되지 않은 과목들은 어떤 것이냐? 바로 절대평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절대평가도 나뉘는데요. 3등급 절대평가가 있고요. ABC로 나뉘는 절대평가, 그리고 5단계로 나뉘는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A, B, C, D, E, F. 바로 그렇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보통 이런 절대평가하는 과목들은 대부분 선택 과목들인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절대평가하는 과목들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우리 아이에게 아이 진로에 유리한 과목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쉬운 과목만 선택할까봐 교과 심화 과정들을 선택 과목으로 분류해놨는데 이 교과 심화 과정에 대해서는 바로 각 대학마다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들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전략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자료는 서울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 보여드리는 자료는 바로 각 대학마다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교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다르게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이 아이들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사실 그냥 방치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머니들 반드시 아이에 대해서 맞는 전략들을 세우셔야 하고요.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정확한 진단이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새 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확인이나 관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문가가 학교 선생님이 됐던 학원 선생님이 됐던 아니면 컨설턴트가 됐든 반드시 확인을 받으시고요. 꼭 전략을 세우시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갑자기 저희 앞에 놓이게 된 이 황금 같은 2주간의 시간 동안 우왕좌왕하시다가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저에게 배운 어떤 새로운 기준점, 새로운 평가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 아이가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어떠한 학습 습관을 만들어가줘야 할까라는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영상이요. 오늘 새로운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실전적으로 그럼 그 평가 기준에서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어떤 실전적인 방법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습 습관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M스토리 수학학원에서는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바로 저희가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즉 다음 주 2주 동안 이 황금 같은 신학기가 되기 전 2주 동안 저희가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들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정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분들과 함께 오시면 저희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컨설팅 그 신청 방법은 바로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안에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에 먼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선착순으로 20분만 저희가 모시고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머니들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서 같이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학습 방향성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